사실은 제철이든 참철이든 간에 당연히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어이어이 하든지 하는데 누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던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냥 울어요. 그냥 우는데 어떻게 하죠? 이 곡자가 아니고 울 우자 써요. 울긴 우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울 우자인데 이거 소리 없이 우는 거고 이건 입구자 같은 게 있듯이 곡을 해가면서 우는 거고 달라요. 강원도 쪽에 그렇게 문화들이 오니까 그런 문화가 어렸을 때 보니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상을 할 때에도 그냥 조상하는 게 아니라 요조자죠. 요조자인데 그냥 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을 해가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입구자 밑에다가 수공관자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백성들을 구유라고 죄는데 여기서는 구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상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조상조자긴 하지만 조상한다는 의미보다는 구윤해주다, 이렇게 도와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윤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줘요. 원래 이 죄제자는 이렇게 스스로 자자 밑에다가 매우 신자를 썼어요. 근데 이 매우 신자를 썼는데 이 글자가 진시황의 그 이름이 요 죄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진시황에 이제 우리가 진시황 그러면은 그게 이름이 정인가 뭐 그런데 그 이름 말고 옛날 사람들은 다른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이름 중에 이 벌죄, 죄자가, 이 같은 죄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이 죄를 쓰게 하고 이건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다 이거는 휴의한다 그래가지고 휴의한다면 꺼린다 그래가지고 못 쓰게만 하는 거죠. 당태종 이세민이 같은 경우는 이세민이가 자기가 그 인간 셋자가 들어가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음보살의 관세음이 셋자가 탈락되고 그냥 관음보살로 됐지 않습니까? 원래 관세음이 맞는데 이세민이 때문에 당태종 이세민이 때문에 그냥 관음보살이 된 거예요. 그 셋자를 휴하느라고 안 부른 거죠. 그래서 당태종보다는 훨씬 더 끝발이 셌던 그 진시황은 자기 이름에 이 죄자가 이게 같은 죄자인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 죄자 쓰지 말고 이렇게 써 바꿔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이게 죄자가 된 거죠. 이 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게 스스로 자자는 코를 얘기합니다. 코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게 매울 신자거든요. 매울 신자인데 이게 신쿨러 그러면 되죠? 요거 빼버리고 신쿨러 그러면 수고했다는 뜻이거든요. 중국어로 다. 이 신자도 수고했다는 뜻이고 아주 정말 애썼다는 뜻인데 신쿨러 그러면 수고했다는 뜻인데 요 자체가 신이나 고나 이런 것들이 다 고생한다, 뭐 이런 맵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처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가 어떠세요? 이게 신인데 매우 신자인데 여기 하나를 더 보태면 뭐가 돼요? 행복의 행자가 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과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한 점 차이예요. 획수 하나 차이예요. 획수 하나가 더 있으면 이게 뭐죠? 무슨 획수죠? 이거는요? 마음의 획수입니다.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 하나를 어떻게 덜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통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고통도 객관이라는 게 없어요. 고통이나 행복이나 객관이 없고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통도 되고 행복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는데 어쨌든 이 스스로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죄죄자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그 죄죄자가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죠? 잘못을 저질렀, 이거 안일피자니까 안일피는 왜 안일피자죠? 서로 등지고 앉았잖아요. 요게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된 건데 요거 그냥 저기 더 내려 그 가지고 요걸 더 내려 그어서 그냥 안일피자로 만들었지만 그냥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등지고 앉았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쓰면 또 뭐죠? 등배자도 서로 등지고 앉아있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무슨 글자 써요? 페이스 그러면 뭐냐면 책을 외단한지 책을 때 어떻게 책을 읽어요?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은 덮어놓고 책 덮어놓고 돌아앉아가지고 책을 돌아앉아서 있는 돌아앉아가지고 이런 게 페이스예요. 페이스라서 책을 외다 이런 뜻이죠. 중국어에서는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요 넉사자는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자죠. 법망에 걸려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법망에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유치 정도는 죄가 아니에요. 유치는 죄가 아니면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죠. 법원에서 판결이 내리셔가지고 판사가 땅땅땅 쳤을 때 그래 유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죄인이지만 그 전에는 죄인은 아니에요. 그냥 기소도 하고 하더라도 죄인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죄가 성립이 되면은 그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유치장에 있는 거는 그냥 그때 유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잠시 그냥 유치만 할 뿐이지 거기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장을 가더라도 구치소까지는 아직 안 가죠. 근데 이 죄를 지으면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 벌한다고 하는 게 벌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창을 가지고 사람이 이 창과자잖아요. 사람이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징벌하는 거죠. 징치하는 거죠. 벌한다는 말은 실제로 뭐 소나 개한테 벌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린 듯이 그냥 벌은 안 하죠. 야, 너 사람 그렇지? 너 그러니까 너 앞으로 20년 동안 징역 살아.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만 그런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마치 그 중국에서 북한에서처럼 그냥 현장에서 그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게 곤장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우중 들어가는 경우는. 근데 그래도 옛날에도 법이 살아있는 데서는 거의 다 사형보다는 곤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범칙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죠. 백성들을 구휼하고 죄를 벌한 이는 이제 주나라의 그 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나라의 왕이 됐고 은나라의 탕왕이라고 해서 그 사람도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백성들을 구휼했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시자가 원래 여기 백성 민자는 이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시에서 왔다고 그랬죠? 시. 근데 이 시라고 하면 저한테 누가 물어요. 스님은 어디 시예요? 그래. 성이 어떻게 되냐서 전 전주의 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스님은 어떻게 본인이 시를 붙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에게 시를 붙여야 돼요. 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가인데요. 이가라고 그러면 뭐 전주라든가 제가 전주니까요. 전주이가인데요. 그러면 나를 낮추는 건 좋아요. 이 꺼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꺼거라는 말은 그냥 형 이런 뜻이에요. 따거 꺼거 이런 거. 또 남자들 오빠도 따거 꺼거 그렇게 하고요. 동생이나 누나는
지혜지혜,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만 그냥 남자들은 다 꺼거를 불러요. 근데 이게 야 김가야, 이가야 할 때 그때 쓰는 게 요 가예요. 만약에 지하라고 하는 이 집가자를 쓰게 되면 또 달라요. 이 집가자를 쓰게 되면 하나의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이건 높임말이에요. 소설가, 작가, 화가 다 높임말이거든요. 근데 이 가짜를 쓰거든요. 보통 김가 이가 할 때 이 가짜 쓰지 이 가짜를 안 쓰거든요. 이 가짜를 쓰게 되면 저 전주 이가입니다 그러면 낮춤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 가짜를 쓰기 때문에 낮춤이 되는 건데 날 하나 낮추는 거 좋죠. 근데 뭐가 나로 인해서 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더 빼 올라가가지고 역대 모든 내 패밀리를 갖다 다 이 가로다가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번 여기서 했나요? 네. 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시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서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북의 사회국에서 되면 원래 아주 잘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원래 목의 사회였어요. 전 세계가 다 목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이렇게 뭐 김공을 하면 김씨를 갖다 김공을 써요. 남자는 공이라고 붙이는데 여자는 김씨라고 그러죠. 남자는 공으로 붙이는데 여자는 씨로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위패를 쓸 때에도 여자에게는 씨를 붙여주고 남자에게는 공을 붙여줘서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절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바로 뭐 불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긴 하지만 남자에게는 공을 붙이고 여자에게는 씨를 붙이는데 공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뭐죠? 공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공적이다는 얘기죠.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맥이죠. 누구로 내려왔냐면 여성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씨가 중심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씨에서 나온 말이 바로 백성이에요. 근데 백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이죠?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졸면자에서 나온 거예요. 졸면자에서 뭐만 빼버렸어요? 요 눈 목자를 싹 빼버린 거예요. 눈이 있는 사람은 졸잖아요. 자꾸 졸잖아요. 그 존다는 게 뭐죠? 졸면 공부를 하면 맨날 잠만 자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성은 우매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종대왕 훈민정음에도 요 백성 민자를 쓴 훈민정음의 그 훈자도 그러시면 백성을 가르친다는 건데 거기 그 백성 민자에도 보면은 그 민자가 결국은 우매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맨날 잠만 자니까 잠자는 명자에서 눈목만 떼버린 건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거를 정말 이렇게 하물며 뜻을 잘 모르고 살아왔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휼하고 죄를 벌하는 주나라의 바랑이며 은나라의 평황이다 그랬죠. 시발이라는 하는데 이제 그냥 그 바랑이라고 하죠. 주가 이게 주나라 주자가 이게 보면 부르주자를 쓰는데 이거부터 나중에 이거 써볼게요. 모든 생명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요? 반드시 흙이라고 하는 대지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살아가요. 대지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없다면 허공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지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 다 뭐라 그러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니까 이 구자 써가지고 인구라고 해요. 우리 식구 인구한테 이 구자 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널리 펴는 것이 이 멀경자예요. 이게 멀경자인데 그 안에 기라기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멀리 펼쳐지는 게 바로 두루주자다 해가지고 두루주 이렇게 했습니다. 두루주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흙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세계를 멀리 널리 펼쳐가다가 두루차가 됐고요. 필발자는 어떻게 해요? 필발자는 물론 지금 여기서 그 나오는 나라 이름입니다. 주자는 나라 이름이고 필발자는 이게 밖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번져나갔죠. 여기서 이렇게 번져나가게 계속해서 가면 쭉 저기 나가 이렇게 점점 나팔 집안이 되니까 좋잖아요. 송곳 집안이 아니고 나팔 집안이 되면 좋거든요. 송곳 집안은 내려가서 점점 좁아지는데 나팔 집안은 갈수록 점점 가세가 늘어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발자하고 이 팔자하고 발음이 중발음은 다 FA로다가 똑같이 파로나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의미로서 이 팔자를 좋아해요. 더구나 이 팔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팔자도 좋아해요. 하긴 이거나 다 발음이 푸아로 나가잖아요. 푸아로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푸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오므라드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것, 발음 자체도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퍼져나가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발자를 너무 좋아했죠.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활에다가 화살을, 몽둥이 숫자면 몽둥이 뭐예요? 화살이잖아요. 화살을 딱 재가지고 쏘기도 하니까 멀리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발자에는 요 필발부가 있지만 그 필발부에다가 활궁, 몽둥이 수, 몽둥이가 그런 몽둥이가 아니라 화살이죠. 화살을 활에다 매겨가지고 쏜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화쳐 그러면 그렇죠. 뭐죠? 이제 막 출발했어. 이제 막 지금 막 차 출발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재무제자 쓰게 되면 파차이 그러면 돈 많이 벌어. 올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부자 되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것처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파자를 발자를 너무 좋아했죠. 그리고 이 팔자 같은 경우도 이게 팔자도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제한이 되잖아요.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요쪽에 오른쪽에 몽둥이 숫자고 요게 몸신자잖아요. 몸신자인데 이렇게 됐지. 몸신자예요. 몸신자를 이렇게 그냥 생각했었는데 이게 물론 여기서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몸을 편안하게 하다. 그리고 내 자신을 몽둥이 숫자니까 내 자신을 잘 길들이다. 이런 뜻이었는데 나중에 은나라 탕왕이 나라를 세우면서 은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나라 은자가 되어버렸죠. 탕자 같은 경우는 이게 물은 물인데 물이 어떻게 끓어올라요? 태양을 보게 되면은 태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물이 증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끓는다는 의미보다는 증발의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탕왕이죠. 왕의 이름이죠. 탕왕. 그래서 백성들을 조상하고 죄를 벌하니 주나라에 휘발이면서 은나라의 탕왕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보고 좀 이따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참 좋은 말이 나오는데 좌조문도가 나옵니다. 좌조문도. 이건 정말 굉장히 아주 멋있는 말이죠. 좌조 문도. 좌조문도. 그 다음에 수공평장입니다. 수공평장. 이제 정확히 하면 평이 아니라 편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편으로 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편으로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래는 편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다스린다고 할 땐 평이에요. 평화를 얘기할 땐 평인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편으로 읽어야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정에 앉아서 돌을 물으니, 돌을 묻고 물으면서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팔짱에 끼고 있으니까 그냥 참 그대가 다 평화롭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편장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당연히 나오지만 그냥 평화롭다고는 제가 번역을 하겠는데, 여기에는 음악을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우리가 뭐 제1악장이니 제2악장이니 뭐 제3악장인데 그 상자가 다 이거예요. 소리 음자 밑에다가 여십자 쓴 거죠. 소리는 소리인데 그 소리의 악장을 갖다가 10가지 악장으로 했다서 10악장을 갖다가 한 것이 지금 장이에요. 이걸 갖다 나중엔 챕터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대학장군이, 중용장군이, 그 다음에 맹자에도 장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양해왕장이라든가 이루장이라든가 이런 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 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챕터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장자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런 장자보다는 다스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삶의 세계를 다스린다고 보기 때문에 편장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관습에 따라가지고 그냥 평장으로 읽습니다. 다. 편장으로 읽어야 되겠지만 평장으로 읽어요. 그냥. 우리가 앉을 때 어디에 앉아요? 땅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의자에 앉아요. 우리는 의자에도 앉고 방바닥에도 앉고 좌복에도 앉지만 기본적으로 앉는 데는 흙 위에 앉는 거지. 흙 위에 앉는데 어떻게 앉냐 하면은 그냥 사람들 여러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근데 요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흙으로 보고 그냥 지상으로 보고 지표 표면으로 보고 여기에 의자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의자를.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의자에 기대 앉고 여기에 사람이 의자에 기대 앉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요. 왜냐면 우리의 문화가 좌식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바뀌면서 요거를 갖다가 의자로 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 앉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를 갖다가 여기 사람 글자를 갖다가 다른 걸로 놓기도 하죠. 어떤 걸로 놓죠? 입구자를 놓죠. 이런 건 뭐냐면 대질한다는 뜻입니다. 대질이라는 건 뭐냐면 요게 입구자를 놓으면 질문하고 질의 응답한다는 뜻이고, 사람 글자를 하나만 넣지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과의 사람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질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얘기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응? 이럴 때 쓰는 말이 이거죠. 우리 한번 제대로 앉아서 훨씬 탄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할 때 이 자자를 쓰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비슷한데 요건 그냥 같은 의자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요거는 대질신문하고 대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꼭 나쁜 쪽만이 아니라 어떤 그 대화를 통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쪽에서 앉을좌자 쓰기도 해요. 앉을좌. 그 다음에 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정은 요게 여십자에다가 나래자에다가 여십자죠. 요게 여기다가 이걸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침 조자인데, 아침은 아직은 좀 덜 밝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왜 덜 밝으냐면은 아직 달이 있으니까. 달이 아직 있어요. 해는 이미 떠올라가지고 위로도 햇살이 비치고 아래도 햇살이 비치는데, 이걸 갖다 바꿔놓으면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햇살이 이리도 비치고 이렇게도 비치고 이렇게도 비치는데 아직 달이 있네. 달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한낮으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아침이 자자 해가지고 아침 조자가 생긴 거예요. 아직은 해와 달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같이 있는데 햇살은 아침이니까 그래도 햇살이 좀 이게 퍼져나가는데
다리 아직 힘얼건 다리 아직 있는 거예요. 아침엔 다리 힘얼거지 무슨 뭐 박지는 않잖아요. 왜? 이게 워낙 밝다 보니까 이게 빛을 잃어가지고 다리 힘얼금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아침조차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죠? 조실부모. 조실부모라고 하는 건데 조실부모는 몇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조실부모예요? 맞습니다. 10살 때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내가 10살 되기 이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야 돼. 아버지가 한 분 계시거나 어머니가 한 분 계신 거는 조실부모가 아니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시되 내가 10살 되기 이전에 돌아가셔야만 조실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아버지 어머니 세상을 떠나도 조실부모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조실부모라고 하는 거는 10살 이전에 내가 소년 가정도 채 안 될 때, 그럴 때 부모가 양쪽이 다 가시면 그를 조실부모라고 그러는데, 이 아침 조자가 일찍 조자도 되지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무슨 시간이냐면 나이에 대한 시간적 의미예요.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일찍조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인데 아직은 너무 어린 10살 미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렇게 안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침 일찍이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침 조자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일찍 조자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아침 조자는 마찬가지로 햇살이 양쪽으로 비치는데 여기에 달이 힘얼겁게 아직 남아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침 조자 이런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여자죠. 여명할 때 여자예요. 여명. 아직은 어두울 여자, 검을 여자로 쓰는데 검을 여자인데 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여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지, 기장인지 또는 이렇게 쓴다. 볼인지, 변지, 기장인지, 볼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말물자인데 하나만 그거 씁니다. 말물자. 말물자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 변지, 기장인지, 볼인지 알 수가 없네. 어두워서 침침해서 모르겠네. 아직 껌껌해서 모르겠네. 그래 쓴 것이 이 검을 여자예요. 그래서 요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가 그때가 여명이라고 해요. 밝은 명자가 있기는 있지만 뭐죠?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래서 해돋이 얼어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가장 그 여명이나 해가 막 돋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명이라고 하는 아직 해가 돋기 바로 직전에 그를 갖다 얘기했는데 그 여명인데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침은 아침이로되 아직은 달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아직은 한낮이라고 하기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영어에서는 어때요? 한 11시 반까지도 뭐라고 그래요? 굿모닝이라고 그러지 굿 애프터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11시 반, 12시 직전에는 다 굿모닝이에요. 다 아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굿 애프터눈 하면 그건 당연히 12시 이후가 되겠죠. 애프터가 붙으니까. 그렇지만 그 전엔 다 그냥 굿모닝이죠. 아침 조정에 이건 여기서 그 조정이라는 뜻인데 왜 조정이라고 하냐면 조정에서는 임금이 그 조회를 볼 때 항상 아침에 봤습니다. 저녁에는 바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에 일찍 하면 다 일찍 와가지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조정에 와가지고 거기서 뭘 논합니까? 국방의 의무를 논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교육을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거기서 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했냐? 아침에 조정에서 했다 얘기죠. 조정.
아침의 뜰이라고 해서 조정이라는 게 뭐냐? 아침뜰이죠. 글자 그대로 아침뜰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은 아침의 뜰악이라는 뜻인데 그 아침의 그 월이라고 하는 뜰에서 같이 정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라 살림을 이야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정에 앉아가지고 도를 물으니 임금이 황제가 도를 묻는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 임금이나 황제는 더 물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난 대통령 됐으니까 더 뭐 할 것도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정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현자를 불러가지고 도를 물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꼭 우리가 뭐 타오이즘의 그 도만 얘기 아닙니다. 뭐 4제 8정도 12년 육바람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인의예지신이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갖다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야. 삶의 이야기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하면은 뭐 노자 도덕 중에 도도 될 수 있고 또 인의예지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도도 도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문도 그러면 좀 임금이 도를 물었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 조문도 석사가 이런데 아침에 조문도죠. 아침에 도를 물으면 물을 문자가 아니고 이제 들을 문자지만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논어에 나오긴 하지만은 어쨌든 아침에 도를 묻거나 또는 도를 듣거나 간에 아침에 조정해서 도를 물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아직은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인데 이 도가 뭐예요? 도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걸어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가장 먼저 으뜸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이게 걸어가는 길이죠. 이게 도예요. 도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다 젖혀두고 가장 먼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도라는 거죠. 무슨 도죠? 이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냥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길, 인생이 걸어가는 길, 그리고 모든 우리 장사미사 평범한 모든 우리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도예요. 그냥 저 어떻게 도 닦는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 뭐 도 닦는 그것만 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가는 게 다 도예요. 도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게 뭐죠? 도예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게 도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 뭐 서울대학교라다 이쪽에서 보면은 뭐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복잡계 이 복잡계 내가 오디변에서 쓴 거죠. 복잡계라고 해가지고 복잡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복잡계라는 학문이 아주 유행합니다. 요즘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근데 복잡계라고 하는 것 속에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망이에요. 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망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죠. 망인데 망은 그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인터넷처럼 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망,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로망.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도로와 집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도로는 모든 집과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집은 뭘로 연결돼요? 다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지구상에 건물이 만약에 1억 채가 있다고, 1억 채는 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인구가 70억이니까 한 10억 채 정도 있다고 할 때 10억 채의 건물이다 그러면 10억 채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물과 건물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엔 우리가 그 도로 주소 쓰지 않습니까? 그 도로 주소야말로 오히려 옛날 번지 주소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맞는 거죠. 도가 없는 길이 없는 건축물이라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도로로 가잖아요. 도로로 가다가 그 건물이 나오면 거기서 그 건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는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도가 있고, 건물 밖에서는 건물 밖에서 같이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뭐 하는 그런 도로가 그 길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나 다 도가 있어요. 도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슨 고상하게 무슨 뭐 삼봉 정도전에 뭐 그 정도전도 이 도자가 들어가면 삼봉 정도전에 무슨 그 뭐 불시작전을 어떻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간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게 도예요. 조정에 앉아서 도를 물으니 묻고 나서 팔짱을 껴고 드리울 숫자가죠. 팔짱을 껴고 있어도 참 평화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글자 그대로 이거는 이 문자는 그냥 소리값이고요. 의미값이 여기 입구자죠. 입구자. 문에 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수렴 총장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발을 내리고 뒤에 누가 있어요? 태후라든가 이런 사람이 앉았고 앞에는 뭐 그냥 정말 미취하게 어린 아들이 이제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에서 누가 태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왕의 어머니가 그 정사를 받죠.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왕이라도 왕은 왕인데 말을 못하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전부 이렇게 수렴 총정을 이렇게 했죠. 수라는 게 이 숫자잖아요. 이 수에다가 염자는 발염자예요. 발을 탁 내리고 나가지고 그 뒤에서 청정, 들 청자에다가 정사를 듣는 거예요. 정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듣기 때문에 수렴청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렴청정이라면 그게 무슨 절개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들이울 숫자에다가 발염자, 발을 쭉 내리고 그 뒤에서 들 청자, 정사 정자, 정치에 대해서 묻고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수렴청정인데 그 수렴청정 할 때에도 뭘 중요하죠? 이 발을 통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묻는 사람도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 들려지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도 나한테 들려져 나와야 되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들을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는, 조정 안에서 나온 이야기는 밖으로 어떤 경우도 새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닫고 여다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있죠? 여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밖으로 절대 새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이라고는 딱 닫으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얘기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님들이 이렇게 뭐 무슨 고해성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 신부님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은 안쪽에서 있고 나는 마거자 칸 하나를 놓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문살이 있고 문살 옆으로다 이렇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문살만 있을 뿐이지 소리는 다 들리죠. 그러면 한 사람은 신부는 이쪽에 있고 고백한 사람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얘기 다 해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모든 죄를 산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대속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죄가 없어져 보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불교에서는 또 뭐가 있죠? 자자라는 게 있어요. 자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교는 자자가 있고 거기에는 천주교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예?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고해가 있는데 고해라든가 고백이랑 다른 말이에요. 고해라고 쓰고 고백이라고 써요. 근데 이거 다 이 칠성사 가운데 들어가죠. 성사라고 해가지고 성스러운 일이던데